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실전 부동산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이 풍부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경험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양도세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왜 양도세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양도세가 무슨 내는 걸 먼저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도세는 약 40% 정도 낸다 생각하십니다. 만약 50% 낸다 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양도세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양도세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 내가 1억에 물건 와서 2억에 팔았다.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비나 이런 기타 들어간 비용을 빼고서 8천만 원이 남았다. 그럼 약 40% 정도 됩니다. 예. 그럼 40% 내면 그만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분기별로 9%에서 약 38%까지기 때문에 이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나 8% 정도를 낼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양도세의 요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1억을 저금해서 10년 동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붙어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복리로 붙는다 하더라도, 그죠? 1억을 은행에 넣어놨다. 만약에 은행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10년 만에, 그럼 거기서 양도세 5천만 원 냈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순수하게 버는데 왜 양도세를 걱정하는지. 여러분 월급 타면 다 양도세 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많은 회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부동산에 관련해보고 이 양도세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도세는 올랐으니까 내는 거예요. 떨어져서 내는 게 아닙니다. 올랐으니까. 올라서 양도세 내는 게 왜 겁납니까? 내가 먹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내가 버는 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도 세금 다 내요. 세금 36%다 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거는 환급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36%다 낸 겁니다. 내가 사는 물품에도 세금은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부동산 투자를 겁내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도세를 가장 겁니다. 양도세를 뭐가 나고 왜 양도세는 안 남습니까? 50%는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돈 투자해서 50%의 수익률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떳떳하게 양도세를 내야 다음 투자에 나서기가 좋아요. 양도세 안 내고 다운 계약서나 이런 거 써서 양도세를 피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음 투자에 나서기가 힘들어집니다. 떳떳하게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1가구 1주택은 2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9억까지, 그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오르고 딴 데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도 올랐어요. 그 집이랑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르든 말든 내가 사는 집 그냥 살고 있으면 돼요. 물론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많이 올라서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도세 걱정하고 부동산을 사지 마셔라. 양도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랐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것도 많이 올랐을 때 많이 내는 거고, 적게 올라오면 조금 내는 겁니다. 예? 약 50%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부동산만큼 괜찮은 사업은 없다. 만약 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저도 예전에 화성 땅들이 2만원, 3만원 할 때 제가 부동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성 땅 제가 5, 6천만원 가지고
1000평, 2000평, 아니면 많게는 3, 4,000평을 샀어요. 그거 지금 사놨으면 지금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그죠? 그럼 수십억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팔아서 절반 세금 내고 절반 내가 가져왔다 하더라도 20억에 팔아서 10억 가져와도 그 10억이란 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4, 5천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해서 지금까지 장사 열심히 해도 10억을 못 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쩌면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부동산은 세금을 내고서도 많은 이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인구가 준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안 줄어요. 아직은 늘고 있고,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 아니면 2030년부터 인구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 줄었다 하더라도 그 체감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 많이 됩니다. 예. 어제 제가 2050년부터 부동산에 하락기가 접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인구가 준다고 그랬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한 방에 100만, 200만 주는 게 아니라, 예? 한 방에 2, 3만씩 주면서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는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를 세금 내고 얼마를 남겼으면 그만큼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세금 내는 거 엄청 아까워해요. 두려워해. 아까운 게 아니라 아주 두려워요, 마음속에. 물론 세금은 우리가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벌은 만큼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작은 중소기업 운영하면서도 세금은 다 내려고 그래요. 세금을 속여서 포탈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기도 싫고, 물론 저는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대가를 받고 그만큼 사회에서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후회도 많이 해요. 옛날에 부동산 할 때보다 좀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거래처도 또 결제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또 혹시나 돈이 많이 벌리면 좋은 이웃들한테 좀 나누어도 주고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양도세를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양도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양도세 때문에 땅을 못 파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은 증여세 내고 또 양도세 안 냅니까, 자식은? 네? 어차피 많이 남았으면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세금도 하나의 환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도 내가 내므로 해서 없는 사람, 물론 내가 냈다고 해서 누가 상 주거나 누가 좋은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 세금으로 인해서 다른 돈 없는 사람들의 복지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부동산 투자하실 때부터 50%는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왜 이렇게 겁내고 있고 세금 때문에 투자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을 벌지 않은, 만약에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으면요, 세금 하나도 안 달라고 그럽니다. 나라에서 뜯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겁나십니까? 돈 벌어서 세금 냈는데 뭐가 겁나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도세를 먼저 겁냅니다. 물건도 안 사는데, 사서 남지도 않았는데 왜 양도세를 왜 겁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물건을 사서 팔아서 남아야지 양도세를 겁내는 거지, 하나도 안 남으면 양도세를 안 겁내기도, 또 사지도 않았어요. 아직 사서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양도세를 겁냅니까? 네? 은행에 넣어놓으면, 물론 은행은 안전한 자산이겠죠. 그러나
이자 복리로부터는 몇 푼 안 됩니다. 예, 요즘 은행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닙니다. 부동산 아직까지는 상승기에 있고 그렇게 쉽게 일본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일본처럼 부동산이 될 거다. 부동산이 하락해서 끝이 아니냐. 집 없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때 가면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겠습니까? 못 삽니다. 집 없는 사람은. 늘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집 사서 떨어지면 또 오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잖아요. 물론 좋은 곳에 사서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앞으로 서울이나 이런데 경기도 요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이런 제천이나 이런 소도시 보면 젊은 사람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해봐야 노가대밖에 없고 돈 벌어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농촌에 가서 농사 지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에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져야 되고 계속 수도권의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곧 투자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저는 부동산을 중개했던 사람이지 실질적인 투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실전을 쌓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크게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아니면 10년 후에 죽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고 나서 후회해라.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사고 나서 후회해라. 차라리 그게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안 된 일도 있고 잘 된 일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다 제가 또 베풀어주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양도세를 겁내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강의라기보단 저의 지나온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으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좋은 얘기가 있으면 서로 나누는 자리를 계속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투자에 나서기 바랍니다. 예, 양도세나 아니면 혹시 이 땅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냥 집에서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계세요. 예,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줄어들지 않고 늘긴 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가 가치 상승에 비해서 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하고 망하고 흥하세요. 투자 안 하면 흥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난 투자하면 잘 안 돼. 난 투자하면 불안해. 마음이 조급해. 이런 분들 투자하지 마세요. 은행에 넣으세요 그냥. 예. 투자하시면 떨어지든 오르든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예.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느긋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 매일매일 이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